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까지 약 2주 정도 남았음에도 미국 증시 변동성이 하루하루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라든지 이민정책, 여러가지 트럼프 정책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가 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로 코인 시장도 글로벌 투자 자산에 편입된 만큼 이런 세계 시장의 변동성에 강력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의 행보 자체가 글로벌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서 코인 시장에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금리 정책입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고 4일 후인 1월 24일 일본 금리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지금 일본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일본이 대기업부터 지방 중소기업까지도 임금 인상 움직임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월급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증가하게 되죠. 소비가 증가한다는 건 수요가 높아진다는 거고, 이러면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임금이 증가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물품 가격을 올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임금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 측에서는 기준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여기에 대응할 필요성이 생긴 거고, 무엇보다도 지금 일본 측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요, 미국과 트러블이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굉장히 미국의 충성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금리 인상을 못했어요. 작년 8월 당시 금리 인상한 게 무려 17년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미국에 굉장히 빈정이 상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은 미국이 일본의 먹거리를 뺏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현재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일본의 미국 철강 기업 US 스틸 인수를 불허했고, 이게 상당히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글로벌 철강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중국과 인도입니다. 일본이랑 한국이 전통 강자였다면은 중국과 인도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주도권을 뺏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중국과 인도를 내칠 묘책을 짠 게 바로 US 스틸 인수입니다. 현재 미국이 글로벌 철강 시장의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US 스틸을 인수해가지고 철강 시장에서의 패권을 움켜쥐고자 했단 말이죠. 심지어 지금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인수에 성공하면 일본이 철강 시장에서 날개를 달 수가 있고요. 그런데 바이든이 이런 것들을 딱 막아버렸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소송 자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내부적으로도 인플레이션 위기인데다가 미국도 일본을 배신한 상황에서 일본도 미국 눈치 보면서 금리 인상을 못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문제는 여기서 작년 8월 당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서 전 세계 자산 시장이 폭락했었습니다. 이에 따른 코인 시장에도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 그때 당시 폭락이 시장에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미국 연준의 12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연준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재발하는 거거든요. 수입품에 관세를 많이 부과하게 되면은 해당 상품과 서비스들이 비싸지게 되고, 즉 관세를 올리면은 물가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트럼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극심하고요. 그래서 연준에서 2025년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반토막 내버렸죠. 파월 의장도 FOMC 회의 이후에 이어진 인터뷰에서 매파 발언을 내뱉으면서 시장이 얼어붙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점 미국 경제는요,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트럼프가 취임 즉시 보호무역주의를 발동해버린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거나 2회에서 더 줄여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취임과 일본 금리 정책 결정이 연달아 발생을 하면서 시장이 더욱더 공포에 빠지고 있고, 금리 내 시장 변동성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지금 외줄타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을 꼭 미리 확보하시라고 지난 영상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대응하다가 고점에서 물려버리거나 손실만 극대화돼가지고 진짜 불장은 손 놓고 지켜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공포심리에 지배당하지 마시고요. 현금 보유하셔가지고 소중한 시드 지켜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커뮤니티에서는 24시간 시장 모니터링하면서 변동성 발생하는 구간에서 현금 보유 준비하셔라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무조건 현금만 보유하셔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장 상황에 바로바로 대응하셔가지고 시드 지켜나가면서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분석 도움 드리고 있고요. 현금 비중을 늘리셔야 될 때는 실시간 커뮤니티 그리고 영상 통해서 신속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비트 김치코인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 위주로 계속해서 펌핑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월 말에는 미국 FOMC 금리 결정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월 달은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높고 그럴수록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 위주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상승한 코인에 절대로 탑승하시면 안 되고요. 아직까지 안 오른 코인들 중에서 급등이 예상되는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후속 영상과 실시간 커뮤니티 통해서 분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알트 시장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 코인 시장 이슈 살펴보면은 투자 심리를 옥죄는 악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에 미국 법원에서 정부가 실크로드로부터 압수한 6만 9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각 허용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략 7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한꺼번에 풀릴 것이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시장의 공포심을 강력하게 자극을 하고 있고 배틀본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 실크로드 물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작년 10월 당시 미국 대법원 측에서 해당 소송을 기각을 하면서 미국 정부가 실크로드 물량을 매각할 거라는 주장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매도를 허용을 했고 미국 정부가 즉각적인 매도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짜뉴스에 가까운 데다가 만에 하나 사실이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의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개인들에게 물량 털기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여기서 개인들 물량 털리면은 그거 다 누가 매수할까요? 당연히 미국 기관들 고래 투자자들이 매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미국 정부의 실크로드 물량이나 거래소 내 비트코인 잔액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도할 것이라면 미국 연방보안관을 통한 공개 경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비밀리에 해당 물량을 매도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맞고요. 만에 하나 정부 측에서 기습적으로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7만 개 같은 경우는 시장에 패닉을 주기에는 다소 적은 물량이 맞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 실현 시가총액은 560조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크로드 물량이 불과 9조 5천억이 비교적으로 적은 수준인데 즉 시장에서 소화하는 비트코인 거래량이 실크로드 물량을 압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물량이 한 방에 풀려도 시장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단기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실크로드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개미털기 악재로 활용되어 왔던 마운트 곡스와 비슷한 악재 재료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악재까지 시장에 퍼지고 있는 게 오히려 시장이 바닥에 근접했다는 신호로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변동성 장세를 잘 거쳐내면 본격적인 상승 랠리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은 양봉 그리면서 전날의 하락분을 만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많이 성장하면서 시장이 단단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1월달 이후의 상승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는요.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코인 시장에서의 패권을 쥐기 위해서 달려들 거란 말이죠. 이미 트럼프는 대놓고 미국을 비트코인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선포했고 여기에 머스크까지도 합세한 상황입니다. 트럼프와 머스크는 기본적으로 사업가예요. 그만큼 강력하게 경기를 밀어붙일 건데 이미 이 둘의 합세로 인해서 코인 시장이 한번 강력한 펌핑이 나와줬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트럼프 임기의 시작 전부터 시장이 움직였다는 거고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부터는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미국 패권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면서 코인 시장을 더 끌어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당장 이번 불장에서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과는 별개로서 현재 코인 시장은 전반적으로 방향성을 못 잡고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셜미디어상 코인에 대한 심리가 딱 중립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12월 FOMC 회의를 기점으로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됐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바로 역투자 전략을 취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군중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고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가 바로 저점 매수 타이밍이 고 시장이 환희에 빠져서 가즈아를 외치고 있다라면은 그때 매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투자 격언은 실천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지금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딱 그 말에 부합하는 상황이거든요. 금리 관련해가지고 불확실성이 계속 시장을 자극하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움츠러들었어요. 이렇게 시장이 침체가 되어 있으면은 당장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트럼프 취임 이후에 강력한 펌핑이 나올 거라는 건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코인들이 저점에 왔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는 거고 장기적인 시장 전망 그리고 단기적인 대응 전략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인 커뮤니티 그리고 영상 통해서 함께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이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단기 그리고 알트코인보다 더욱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리플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목표가도 공부 안 하시고 장기 투자라는 그늘 아래 방치해놓고 있는 것보다는 미리 공부해놓은 목표가에 걸어두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는 이유. 막상 리플이 상승하는 걸 눈으로 보면은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에 매도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투자자들의 심리는 욕심이라는 요소가 너무 크게 발목을 잡습니다.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는 너무 기대하는 기대 심리 그리고 유튜브, 인터넷 여러 가지 얼마까지 올라갈 거다, 더 상승할 거다 이런 희망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목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리플의 호재나 이슈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은 많겠지만 지금 시장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알트코인들로 너무 힘이 쏠리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지금 리플이 조금 상승하면 정리하고 알트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좀 내야겠다. 리플 비중을 낮춰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겠지만 현실은 리플이 3,600원, 3,700원까지만 상승해도 이제 드디어 올라가나? 얼마까지 올라갈까? 이런 생각에 그 계획을 자꾸 스스로 부수고 알트코인을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발로 차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며칠간의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메이저 코인, 특히 리플이나 도지 같은 경우는 힘을 못 쓰는 순환매매 시장에 맞게 알트들은 미친 듯이 상승하고 그 다음날 혹은 이틀에서 3일 뒤에 하락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런 알트코인 순환매매 시장의 무서움 중 가장 큰 건요. 계속 리플 코인 조금 정리하고 알트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계속 리플 혹은 도지를 보유만 하다가 나중에 비중 조금 정리하고 알트로 옮겨탔을 때 그때는 끝자락 고점에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른 분야가 아니라 이 암호화폐, 코인 투자 시장은요. 절대로 내가 본능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이런 본능에 충실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가는 매매의 방법이 큰 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시장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준비를 안 해놓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도 리플이니까 올라가겠지. 이전에 상승했던 그 상승폭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번에도 한번 크게 올라가겠지. 이런 현실적인 시장을 보는 눈보다 내가 보고 싶은 걸 더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에 지금 해야 될 거 꼭 봐야 되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매일매일 리플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호재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아쉬운 악재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항상 영상에서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있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현실적인 내용 그리고 리플에 대해서 들으셔야 되는 내용을 전달을 드려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도 항상 전달 도움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코인 투자 시장은요. 생각보다 정말 냉정합니다. 누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고민 끝에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으셨을 텐데 항상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매매하시는 것을 습관화하시면서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계획을 해보고 미리 목표가를 걸어둠으로써 욕심 때문에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치는 경우가 없으시기를 추천드리고 응원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 채널 커뮤니티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